를 써서 상담을 해주고 이 정신을 뭐 어떻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만 남고 나머지 종합하고 뭐 결과 내고 이런 것들은 전부 AI가 다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집중을 그런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것은 마음 치료하는 상담이거든요. 이건 기계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해야지. 이건 끝까지 남아있을 직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괜찮다고 나는 이제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선택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1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능력과 창조력 증진을 위한 일반적 마음치료. 대개 상세한 것은 대개 그 과정은 이미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능력과 창조력을 할 때는 무슨 말을 해주느냐 그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3페이지 위서부터 능력 창조력 때로 괴롭고 안정이 필요할 때는 이런 아래와 같은 암치를 하면 좋다 그겁니다. 전반적인 치료 유도는 이미 한 거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깊은 최면에 들어갔을 적에 최면에 넣는 것까지는 더 이상 얘기 안 씁니다. 그리고는 밑에 진한 글씨 보세요. 창조력 증진을 위해서 깊고 고르게 숨을 쉰다. 몸과 마음을 쉬게 한다. 이건 말로 그렇게 썼지만 실제 할 때는 깊고 고르게 숨을 쉬세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좀 바꿔서 해야 되죠. 모든 근심들을 젖혀준다. 모든 근심을 젖혀준다. 이 최면은 같은 말을 몇 번씩 계속 사용합니다. 잠재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긴장 해소만을 생각한다. 온몸 완전한 긴장 해소만을 그리고 이제 당신의 머리 위에 치료하는 힘 광선이 있다고 상상한다. 이제 어떤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딱딱하게 썼지만 실제 볼 때는 문장 그대로 안 해도 돼요. 말이 안 돼도 돼. 서로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선생님 머리 위에 치료를 하는 선생님 병을 또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치료하는 하얀색 광선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흰 광선이 퍼져나와서 당신 온몸을 감싼다. 당신 온몸을 감싸고 있다. 그것이 피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몸을 통과하면서 순환하는 것을 느낀다. 당신은 온몸을 치료하고 깨끗하게 한다. 몸 구석구석을 치료하고 깨끗하게 한다. 모든 기관, 신경, 근육, 그리고 몸 전체의 세포들을 그것이 당신의 몸을 통과하면서 순환하는 것을 느낀다. 이거 대강 이런 뜻으로 얘기해라 뜻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눈을 감고 최면에 들어갔죠. 자, 지금 당신 선생님 머리 위에 하얀색 광선이 선생님 비추고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을 하면 머리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머릿속이 하얀 빛으로 확 찼습니다. 선생님 머릿속이 환해졌습니다. 그 빛이 모든 세포를 비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들 또 내가 지금 앓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낫습니다. 자, 그 하얀색 광선이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목을 통해서 가슴을 통해서 팔다리 또 배를 통해서 다리, 발바닥으로 이제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뜻은 이렇고 말은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뭐 그것이 꼭 문장을 주어 동사에서 좋은 문장을 꼭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대화하고 이렇게 글씨 책에 쓰는 거하고는 좀 문체가 다르죠. 책에 쓰는 건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될 수 있으면 짧게 해서 쓰려고 그러고 내용을 많이 들어가야 하니까 요 내용 3분의 1 드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한 10분 정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그렇게 하니까.
104페이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머리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스스로 할 때 내 머리를 통해서 방송이 들어가 있다. 그냥 혼자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해줄 때는 당신 머리를 통해 흐르는 부드러운 온기를 느낍니다. 부드러운 온기가 머리를 통과하면서 흐르는 걸 느끼고 머리를 통과하고 눈을 가로지르고 양압으로 흘러내리고 목 주위를 순환하고 그리고 등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렇게 하면 순서대로 가야 돼. 건너뛰지 말고. 그러면 최면 속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따라가. 정말로 몸속에 확 하는 걸 느끼고 그것이 목으로 어깨로 가슴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에 문제 있는 것들이 정말로 치료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최면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하고 저 사람은 상상하고 같이 가야 돼. 내가 너무 빨리 가도 안 돼. 이게 기술이야. 그러려면 최면을 유도한 사람도 최면에 들어가야 되고 근데 나는 치료할 때는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최면 속에 들어가요. 내가 더 깊이 들어가도 안 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깊이 들어가도 안 돼. 나는 눈 뜨고 저 사람 막 그 조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그 사람 깊이에 맞춰서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알맞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통하지. 어떤 경우에 어떤 어머니가 여러분 같은 촉망되는 아주 잘생긴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요새는 아들 하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 아들 보내고 나서 그냥 날마다 울고 정신이 없어. 우울증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왔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정석이 없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럴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하냐면 깊은 최면이 잘 돼요. 유도해서 자 이제 아드님이 이제 참 세상을 떴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늘 생각하고 슬퍼해 있으면 아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앞에 아들이 보입니다. 정말로 막 눈물 흘리고 그래요. 나도 목이 메서 울고 같이 하는 거야. 아들아 미안해.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해. 엄마가 이제 그렇게 따라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따라해요. 그러면 아들 대신을 내가 또 해줘야 돼. 엄마 미안해요. 엄마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세상을 떠게 돼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얘기해. 아들아 나 사랑했어. 그리고 이제 엄마 너무 걱정 마라.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엄마 행복하게 사는 것을 빌어줄게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요. 그리고 저 어머니가 또 그래 잘 가라. 그래서 이별을 시켜야 돼. 그래서 안녕 엄마 안녕 다음에 만나요. 빠이. 원맨쇼 같지? 내가 아들 얘기는 내가 하고 엄마 얘기는 엄마를 하라고 시켜서 내가 대신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최면을 받는 엄마가 울지 않을 수 있지만 눈물 콧물 그게 나죠. 그래서 빠이하고 다 잘 가. 나도 이제 잘 살다가 너랑 만나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깨어나면 가뿐해지는 거예요. 보냈으니까 이제 그리고 아들이 이미 천국에 가서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것입니다. 어머니에서 슬퍼하고 생활이 잘못되면 아들이 더 슬퍼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살 수 있죠? 예. 이제 그러면 5살, 3명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5 깨어나지. 그래서 이제 휴지로 얼굴도 닦고 나도 닦고 또 한 번 다 웃고 이제 그렇게 치료가 그렇게 돼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나도 하고 나면 참 나도 좀 후련한 것도 있고 어떤 정석으로 저기는 눈 감고 깊은 춤에는 있는데 나는
정신 말짱하게 해서 막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지. 그러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내가 빨리 안 가고, 자, 하얀 빛이 여러분 선생님의 머리를 확 채웠습니다. 느끼십니까? 이렇게 확인해 가야 느끼십니까? 예. 자, 그렇죠? 그 확하는 기분이 좋죠? 자, 그게 이제 목으로 내려왔습니다. 목이 아픈 것이 다 났습니다. 끌고 다 내려갑니다. 어깨에 왔습니다. 어깨 아픈 거, 어깨에 있는 병들을 다 치료하고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팔다리로 내려갑니다. 다리로 내려가전 어떻게 하냐면 그 발바닥에 용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니면 몰라도 돼. 발바닥에 구멍이 있다고 얘기해줘. 발바닥에 구멍이 있습니다. 자, 거기 마개가 있는데 뽑으세요. 생각으로 뽑는 거예요. 뽑고 나서 그 하얀 빛,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다 씻어내는 하얀 빛을 그리 나간다고 해야 돼요. 발바닥에 다 나갑니다. 다 나갔습니까? 막으세요. 다 나간 데에는 막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우주에 있는 깨끗한 파란 빛이 또 머리로 들어온다고 해서 온몸을 확 채워줘요. 그러면 깨우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죠. 이게 치료를 하려면 그런 상상력, 어떤 정석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이 경험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해주는 소리는 스트레스인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감소됐다,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없는데 또 올 거 아니야. 깨끗이 씻어내서 또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안 되고 깨끗이 치료한 뒤에 어떻게 하냐. 갑옷을 입혀요. 자, 내가 갑옷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니까 갑옷 입으세요. 입었습니까? 자, 이 갑옷은 선생님을 속상하게 하게 하고 선생님이 들으면 기분 나쁘고 하는 모든 스트레스가 되는 말들이나 소리들이나 이런 것들은 갑옷에 튕겨쳐 나가서 선생님 몸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나는 스트레스를 튕겨쳐 나가게 하는 갑옷을 입었다 라고 이제 생각하게 하고 믿게, 그렇게 믿으라고 그래요. 평생 입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 대한 나쁜 욕설을 하고 나면 그 말이 내 갑옷에서 튕겨쳐 나가는 거예요. 또 튕겨쳐 나가려고 저 사람이 욕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에게는데 어떤 학생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학생들이 왕따하고 금방 유학에서 한 3개월 되는데 발음 틀려도 막 흉보고 그런대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고 지가 잘못하면 그런 거니까 네가 그런 소리 들을 때는 그냥 통과! 큰 소리로 통과! 그러든지 아니면 속으로 해도 좋고 큰 소리로 해도 좋다. 통과! 그러면 그 순간 한쪽 귀로 들어오고 한쪽으로 나가버려서 기억이 안 날 거다. 넌 아무 문제가 없어. 저쪽서 무슨 욕을 하든. 그냥 그게 좀 힘들면 통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그게 이제 하나의 작은 암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튕겨나가라. 그렇게 하라고 또 해준 어떤 아주머니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튕겨나가라 하면 튕겨나가라는 그 한마디에 그냥 그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요. 스트레스는 105페이지 보면 선천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체질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빙글빙글 웃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를 확 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 틀려. 조그마한 일에도 확 내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스트레스 받으라고 뭐 별소리 다 해도 빙글빙글 웃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너무나 또 그러면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또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 보세요.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화를 내. 그렇게 되죠? 그 사람 화내는 거야. 뭐 내가 관계없어요. 지가 하고 지가 화내는데 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나한테 뭐라고 해놓고 내가 들을 때도 않으면 화를 푹 내. 막 불그락 하거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그런 거니까 뭐 내가 상관할 바는 없지만 나는 방어하면 되거든. 선천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암시를 될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그런 체질이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이어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도 써있지만 아버지가 운전 중에 운전할 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누가 조금만 해도 이놈식이 막 확 받아버리라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어차피 빨리 가도 내 앞에 싹 끼어드는 놈이 그냥 1시간 좀 빨리 갈 줄 알았더니 목적지까지 가니까 한 2대, 3대 앞에 가더라고요. 빨리 못 갑니다. 끼어드는 사람은 끼어들게 줘야 돼. 나는 옆으로 벌려줍니다. 너 잘한다. 내가 안 벌려주려고 해도 이미 들어오거든. 잘못하면 사고 나니까. 너 잘났다. 나하고 욕은 그래요. 너 잘났다가 제일 욕이요. 아니면 그냥 좀 기분 좋을 때는 복 받아라.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줘. 저희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잘 살아라 하고 나면 내 마음 편찮아요. 저 사람이 그 말 들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그런 신경질을 내면 결국은 내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옆에서 자꾸 봤잖아요. 아들이 같이 차 타고 그게 전염되듯이 됩니다. 그 아들도 어느덧 커가지고 운전할 적에는 아버지 하는 걸 보고 자꾸 왜 하냐고 막 탓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려받습니다. 행동은 그걸 동일시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을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나쁘다고 막 욕하던 것도 그것을 또 따르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자,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구박받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됐어요.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되더라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구박받았으면 자기 며느리한테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더해. 나는 이렇게도 받았어. 그러면서 더 하더라고. 한술 더 떠서. 그게 이제 동일시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어쩌면 동일시가 돼서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나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자꾸 자기 잠재의식에 넣어놓으면 진짜 이제 며느리한테 잘하지. 나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해주죠.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제 동일시라는 것도 있고 전이라는 것도 있고 전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 천둥이 무르는 것 쪽에 아버지가 막 숨었어. 무섭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던 아들도 커서도 번개치면 그냥 숨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X유형의 성격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뭐 이런 거 다 갖다 그립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 두려움. 이게 두려움은 자신 없음이 커지면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치료할 수 있고 피할 수 없는 고민이나 불안 이것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분노, 슬픔 뭐 이런 것도 치료하고 또 107페이지 육체적, 정신적 혹은 정서적 능력의 한계치를 넘는 특별한 사건이나 자극 이런 것들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썼어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예를 들어 6번만 한번 읽어볼까요?
스트레스는 몇 가지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그것들은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꺼번에 일어나면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쁠 때 또 들어오는 것이 엄청나고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당신은 15분이나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차와 함께 시작했다 봅시다. 시작이 그렇게 됐으니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선생님 왜 그러고 계세요? 그러면 새끼 네가 뭔 상관이야? 그렇게 얘기가 나간다고. 사실 그게 교통수단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고가 났어. 이야 자꾸 나쁜 것만 겹치네. 사무실에 도착이니까 벌써 9시 휴가 거의 끝나가. 늦었다고 막 또 혼났어. 유망 투자가와 점심 계획을 했는데 그냥 내가 준비했는데 취소됐어.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오후 업무는 그 부분 거의 대부분 하찮은 길로 전화가 오고 뭐 실제로는 별것도 아닌데 어디 갔다 와야 되고 막 그런 일로 그냥 오후 내 지냈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들이 농구 연습장으로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아빠 나 농구 연습해야 돼. 태워다 줘. 아들이니까 태워다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빠져나온 태극기를 교통지옥 속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있어. 아들이 뭐라고 많이 걸 손을 내고 아니면 누가 옆에서 차마 끼어들어도 막 받고 싶어. 상황이 그렇게 되죠. 폭발 직전임을 느낍니다.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많은 날에라도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좋은 날이 있어요. 그때 터질 것 같을 때 눈을 감고 심호흡을 3번, 5번쯤 해요. 심호흡하고 난 뒤에 조용해졌죠. 나는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다.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오는 거지. 나는 절대로 기분 나쁘지 않다.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쁜 얘기라도 나는 기분에 변화가 없다. 나는 오히려 좋은 말로 대답해준다. 이렇게 해서 마인드 컨트롤 하라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날로 바꿔서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못하면요 별것도 아닌데 집에 와서 바깥 일 때문에 집에 와서 와이프하고 싸우고 와이프는 별거 아닌 말로 그냥 한마디 했는데 막 화내요. 웃긴다고 그러지. 왜 지가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안에 와서 그러냐고. 자기를 조절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퇴근하기 전에 집에 와서는 행복해야지. 그리고 한 10분만 그냥 심호흡하고 앉아서 생각으로 오늘 일어났던 일 다 생각해서 다 내버리고 내일은 이렇게 안 해야지. 오늘 있던 거 괴롭고 자꾸 생각나면 주머니에다 놓고 다 집어넣어요. 집어서 내버려버려. 이제 난 집에 가면 아주 즐겁다. 사랑하는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넣어줄 것이고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나는 더 즐거워진다. 라고 하고 집에 가면 그냥 즐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행복을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불행도 자기가 만드는 것이고요. 나 밖에서 이랬는데 왜 신경 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것들 신경은 다 있어요. 여자들 같으면 월경전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대부분 그런 여성들은 또 그런 걸 느끼니까. 그래서 또 그런 걸 느끼는 그날은 또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화내고 한다고 하면 그걸 잘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지. 만약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왔다가 화를 들어오자마자 막 화낸다. 그런다고 같이 화내고 싸우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거꾸로
거꾸로 와이프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내가 잘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오 그랬어? 그리고 우리 남편 밖에 나가서 아 힘들었네 화났겠네 그리고 안아주고 그러면 처음에는 뭐 싫어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조금 더 오면 그냥 사그라들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은 내 손 안에 잡는 거예요. 내 명령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노예가 되는 거라고. 그냥 억지로 내 노예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마음을 휘어잡아서 내 노예를 만들어야 돼요. 남자는 와이프는 근데 그렇게 해도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품 자체가 아주 힘든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나 노력을 하자는 거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109페이지 보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마음치료 보호막 가본 입기. 이 얘기는 아까 했어요. 내 몸이 보호막으로 쌓여 있다 그래도 좋고 나는 갑옷을 입고 있다 그래도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다른 사람이 욕을 해도 안 들려. 저 사람이 입만 딱딱딱딱 한 것 같은데 또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분명히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스쳐 지나가라고 했으니까 기억할 필요 없죠. 야, 너 아까 저 사람이 너 보고 욕하더라. 뭐라고 욕했는데 기억해서 성질낼 필요 뭐 있어요? 욕했는데 아니면 저는 입을 따싹따싹하고 광치는 것 같았는데 난 몰라.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된 거지. 부부싸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칫하면 또 그것이 문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맞으면 와이프가 막 하면 통과 시키면서도 그냥 너 무슨 소리야 나는 안 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뭔 소리면 그래 내가 잘할게 그거 내가 잘못했어 그렇구만 그런 건 해줘야지 그러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거꾸로 또 남편이 그럴 때는 와이프가 하고 그러면 괜찮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위기를 결국은 남편이 아무리 그러더라도 문제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문제니까 근데 나 문제예요. 보호막을 입고 갑옷을 입고 오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튕겨쳐 나간다. 뚫고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암시를 하는 거죠. 110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썼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냥 요점은 갑옷을 입었다고 하든가 아니면 나는 하느님이 천사가 그래도 보호막을 나한테 씌워줬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리는 통과해서 들리고 나에게 스트레스 되는 소리는 통과할 수 없으니까 튕겨쳐 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안 들려. 안 들리면 내 감정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 들으면 속상해야지. 그 다음 웃음치료. 이거 웃음치료 얘기는 많이 들었죠? 억지로라도 웃는 것입니다. 근데 억지로 웃는다는 건 마음으로 웃으라 소리예요. 뇌는 실제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해요. 정말로 웃음인지 그냥 웃으라고 명령을 했는지 웃으려면 그 말도 나오고 웃는 소리를 내야 되니까 정말로 웃어서 명령을 내렸는지 웃지도 않는데 웃으라고 명령을 내렸는지를 뇌는 구별을 못해요. 마음에서 그냥 웃으면 몸이 그런 반응을 하니까 즐거운 상태가 된다 그것입니다. 웃음 치료는 굉장히 중요해요. 병원 같은 데서 거기서는 계속 나쁜 얘기들만 하죠. 병든 얘기. 우리 위문 가서도 야, 너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참 잘못하는 거예요. 병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되게 병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 이렇게 아픈데 어떠냐? 참 안 됐다. 그 소리 듣는 환자는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두 사람한테 듣는 거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다른 얘기예요. 오늘 누구 만났더니 어떻더라. 야 너하고 그 전에 여기도 놀러 갔었잖아. 야 얼른 나서야 또 한 번 가게.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해야지. 웃음 치료, 웃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웃음은 전염도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막 찡그리고 남편이 들어왔어. 그러면 아들이 재롱을 부리고 노래를 하고 또 와이프도 웃음 띄고 노래하고 그러면 저절로 자기 혼자 화낼 수 없잖아. 같이 웃고 그러다 보면 하루 화냈던 것이 다 없어져 버려. 이 웃음이라는 게 전염되고 굉장히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면 속에서도 최면하다가도 웃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최면 속에서 막 웃고 막 깔깔거리고 그러면 최면 깬지 아는데 안 그래? 그냥 같이 웃어요. 우리도. 상대편이 최면 치료대 중에 무슨 얘기하면 깔깔 웃죠? 그럼 나도 깔깔 웃어요. 그렇다고 최면 깨는 게 아닙니다. 웃다가 다시 9, 7, 8, 7, 6 깊은 최면 속으로 딱 그러면 다시 또 들어가. 또 얘기해. 상관없어요. 112페이지에 그 사례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읽어보시고. 113페이지 자존심 동기유발을 위한 마음치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5분 남았습니다. 자존심,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존심도요, 자신감만 있으면 자존심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자존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인데, 자신감은 무슨 일을 해서 성취하면 자신감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릴렉스하고 나는 자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럼 자신감이 그냥 생긴다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많은 사람 치료하고, 엊그저께 토요일 금요일 날도 초등학교 이제 막 와서 한 3개월 된 아이들 2사람을 부모가 데려왔더라고요. 참 잘 온 거예요. 오래 있다 데려오면 갑옷도 입고 막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웃더라도 그건 뭐 너 상관없다. 통과. 자동적으로 1년만 있으면 너도 유창을 열 수 있으니까 걱정 마라. 막 그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으면 자존심도 생겨요. 자존심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있죠. 자존심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거의 모든 일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도 이게 사실 자존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존심이 없으면 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냥 다치는 거지. 그렇다고 자존심만 또 높아도 안 되죠. 내가 자존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존심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남편을 내 손 안에 올려놓으려면 어떻게 잘하라, 와이프를 올려놓으려면 잘하라고 그랬듯이 어저께 그 조그만 학생한테도 그랬어요. 걔가 너한테 막 흉보지? 근데 너는 산수 잘하잖아. 근데 그럼 다른 건 다 떨어지고 이제 왔으니까 말 발음이 틀리니까 그걸 가지고 트집 잡는 거다. 그러니까 통과시키고 오히려 너는 걔를 만날 때마다 싫어하지 말고 가만히 봐서 나쁜 것을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나 가만히 봐서 거기에 걔가 잘하는 애가 뭐 한 가지 있으면 칭찬해줘라. 쫓아가서 칭찬해줘라. 걔가 너한테는 그랬어도 이렇게 벌써 야, 너 이거 잘한다. 그렇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잘한다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나한테 뭐 쪼크 주거나 뭐라고 하려고 해도 좀 돼요. 제가 나를 칭찬했는데 못한다고 감히. 여러 번 하면 감 못해.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걔도 칭찬해줘요. 잘했을 때. 넌 수학 잘하잖아.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아들한테도 마찬가지요. 아들한테 여인아 너 왜 수학이 이게 멍청하냐 엄마 닮아서 그러지 말고 못 오는 건 놔두고 가르쳐 나보고 얘기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고 야 너는 참 문장력이 참 좋다. 나는 문장이 좀 잘못 쓰는데 엄마 닮았냐? 그러면 엄마도 기분 좋고 아들도 기분 좋아. 같은 말이라도 나는 100점 만인데 이게 뭐냐 이만 아무래도 나는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듣는 엄마도 기분 나쁘고 아들도 기분 나쁘고 같은 시간에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나쁜 건 조금 두고 나쁜 건 한 방법이 나쁘다고 외우지 말고 이런 일 있으면 내가 이거 너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이 말을 참 바꿔서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들 자존심도 아들이라고 해서 자존심을 막 꺾으면 안 돼요. 살려줘야지. 여기서 꺾으면 밖에 나가서 꺾여요. 우리 집 강아지 그 옛말 있죠? 우리 집 강아지 밉다고 차면 밖에 나가면 다른 놈들도 우리 집 개 차요. 내가 이쁘다고 쫙 쓰다듬으면 다른 사람들이 쓰다듬어 줘. 그런 거예요. 내 애들 내가 혼내면 다른 놈들도 밖에 나와서 있을 때 때리고 흉본다니까. 우리 형제한테 위에 있으면 다른 놈들이 감히 못 건드려요. 형제간에 싸우면 다른 놈도 와서 두들겨 패야. 그러니까 서로 자존심 올려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자, 넘어갑니다. 자존심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114페이지 보면 과거 부정적인 맨 밑에 부정적인 사고를 제거한다. 이 부정적인 게 문제예요. 자기 투영을 향상시킨다. 이 소리는 좋은 것을 자기가 하는 것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자신감과 자기 수용을 증대시킨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주어진 문제와 당신과 관계에 대한 실감을 변화시킨다.